집어넣었어. 완전 귀여워. 자, 여기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뭔 얘기냐면, 아니, 참. 야, 있잖아. 이게 그 질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식용유가 300g 있어요. 식용유 300g. 그다음 옆에다가 네, 물 100g 있어요. 누가 더 무거워? 식용유 300g. 아니죠. 물 100. 아니죠. 다 아니에요. 둘이 섞었어요. 네. 누가 밑으로 깔린다? 물. 100g이네? 네. 얘 300이고? 네. 300이 더 무거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식용유가 위로 뜨죠. 그죠? 네, 300g 위로 뜰 거고요. 밑에 이제 물이 깔아앉겠죠? 즉, 이거 질량으로 따지는 거다? 밀도로 따지는 거다? 밀도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대륙판이 지금 질량이 훨씬 더 크지만 사실은 두께가 문제가 아니고 밀도가 누가 더 크다? 얘는 화강암질이고 얘는 뭐야? 현무암질이야. 그래서 밀도가 해양판이 더 커.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과 충돌을 하면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럼 저 위에는 물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저 위에는 바닷물. 아니 여기 살짝 틈이 생겼다 그러면 바닷물도 사실 조금 섞여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로 조금 섞여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그 여러분들 2학년 때 지하수 만들기. 그러면서 이 섞여 들어간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예요? 마그마가 생깁니다. 어떻게 막아? 왜요? 그거 2학년 때 할게요. 그 섞여 들어간 그 혼합물에 의한 어느 점 내림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 마그마는 나중에 안돼 2학년 때 배우세요. 네. 2학년 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한바탕에 넘어갈 뻔했어. 네. 위험했어. 네. 그래서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깔고 들어가다 보면 이 밑에 뭐가 있니? 멘틀이 있잖아. 하부 멘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멘틀의 뜨거움에 의해서 이 해양판이 녹기 시작합니다. 더 내려가면 이제 이 해양판이 쓱쓱쓱 녹는 거죠. 녹으면 멘틀도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멘틀도 온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차가운 멘틀이 되잖아. 그럼 차가운 멘틀은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가겠죠. 하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판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충돌하는 곳에서 판이 점차 사라져요. 판에 뭐가 일어나요? 소멸이 일어나요. 그래서 판에 소멸이 일어나고 네, 이때 멘틀은 뭐 할까요? 멘틀은 하강을 합니다. 근데 멘틀이 하강을 하다 보면 저 밑에 누가 있어요?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핵에서 지구 내부에 있는 막 뿜어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걔에 의해서 어떻게 돼? 다시 데펴지겠지. 그럼 데펴진 애가 또 어떻게 돼? 근데 올라와. 그래가지고 근데 여긴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멘틀이 또 상승을 해요. 그럼 상승한 멘틀은 여기서 또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래서 이 멘틀이 지금 뭘 해주는 거야 지금? 멘틀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또 여기 또 문제가 생기네. 자, 여기 멘틀 여기 쭉 올라왔더니 우와 여기에 바다 해양판이 있었는데 이 해양판이 어떻게 되면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이렇게 판이 이렇게 서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마치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 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려? 너 절로 가봐. 너 이리 와.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 지금 밑에서 내가 멘트를 위로 올릴 거야. 멘트를 위로 올리면 이 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네? 아니. 책이 누구예요? 이게 판이라고. 이게 판인데 판이 없었거든. 이렇게 여기 없었잖아. 근데 없었던 판이 이렇게 판이 이렇게 없었는데 여기 판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이거 원래 저기 없었어요. 반틈. 이게 멘틀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막 판이 만들어진다고. 땅이 또 부서져요? 땅이 갈라지는 거죠. 그럼 판이 멘틀이에요?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에서 네. 딱딱한 상부 멘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멘틀도 쫀득쫀득하면 연약건 하부 멘틀이었는데 하부 멘틀이 위로 올라오더니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상부 멘틀로 바뀔 거 아니야. 네. 식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 갈라진 틈으로 뭐가 또 올라오냐면 마그마가 또 올라와요. 어, 왜냐하면 이거 당연한 게 멘틀이 처음에는 무슨 상태였는데 고체 상태였는데 올라오면서 압력이 어떻게 돼? 사라지잖아. 아까 난 얘기했는데 압력이 사라지면 얘가 뭘로 바뀐다? 액체로 바뀐다. 그러면서 멘틀의 일부가 뭘로 바뀌어? 마그마로 바뀌더니 그게 위에 있는 바닷물하고 맞닿으면 얘가 뭐가 되겠어? 확 식어버리면서 돌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혐오함질 지각이 생성되는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여기서 그럼 딱딱해진 멘틀은 상부 멘틀이 될 거고요. 또 거기서 생긴 마그마가 물하고 맞닿아가지고 바다의 지각을 또 만들어줄 거지. 해양 지각을 만들어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판이 계속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만들어져? 판의 생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는 멘틀의 무슨 부위예요? 멘틀의 상승 부위죠. 아까 여기는 하강 부위예요.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요 그림 지우기 전에 좀 미리 설명하자. 여기 보면 요런 지형들이 좀 생깁니다. 이거 잘 보시면 여기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그림이 요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어디 보라는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의 경계면인데 경계면이 약간 주변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움푹 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생긴 이 구멍 이 구멍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닷속에 있는 구멍 해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구 위치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어디서 내려봤을 때?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요 해구를 기준으로 해구의 요쪽은 무슨 판이야? 대륙판일 거고요. 해구를 기준으로 이쪽은 무슨 판이야? 해양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안 보이는 거죠. 여기는. 왜냐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해구가 바로 뭐의 경계에 해당된다?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다음. 이때 이 대륙판은 이제 오다가 충돌을 했잖아. 충돌을 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륙판이 오고 있는데 대륙판이 쭉 오고 있는데 내가 막아버렸어. 막아버리면 이 대륙판은 계속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구부러지잖아. 이렇게 구부러지잖아. 이게 구부러지면서 이 대륙판 쪽이 우글우글해져요. 우글우글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산맥이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꽃산맥이라고 합니다. 됐니?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대륙판의 일부가 여기 빵빵빵 계속 때리다 보니까 여기 갈라져요. 그럼 이 갈라진 틈 사이로 마그마가 쑥 올라오더니 뽕 폭발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섬들이 줄지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륙판이 해양판하고 만났을 때 거의 끝자락 쪽에서 막 그 화산섬들이 쫙 줄지어서 생깁니다. 근데 요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와이랑 좀 달라요. 네,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일 거냐 하면요. 어떻게 보일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여기가 이제 실제로 있는 판댁인데 어떤 판이냐면 요 사실 경계가 어디냐면 경계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지금 바다가 시작됐다고 경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다잖아요. 이거 바다. 바다가 시작됐다고 경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바다 다음에 왼 섬이 있고요. 그 섬보다 오른쪽에 뭐가 생겨요? 해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색깔 바꿀게. 색깔. 네. 요게 뭐냐면 해구예요. 그 다음에 해구보다 이쪽이 뭐냐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대륙판인데 이게 실제로는 무슨 판이냐면 유라시아판이라는 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커다란 대륙판이고요. 이 유라시아판의 거의 끝자락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다가 일단 시작되고
그 바다에서 조금 가면 여기 이런 섬들이 줄지어서 생깁니다. 근데 얘가 생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원의 일부를 만들잖아요. 우리 원의 일부를 뭐라고 하니? 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 모양으로 생긴 줄지어진 섬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상열도라고 해요. 이해돼? 네. 그래서 세 가지 외워주세요. 아, 지금 뭐가 생겼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판의 경계부인데 어떤 경계냐면 서로 마주치는 경계. 아, 이거 잠깐 지울게. 지워도 되지? 지울 거야. 지금 두 가지의 경계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자, 판과 판이 서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렴형이라고 합니다. 수렴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두 판이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만났어요. 즉 수렴이라는 말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이는. 네, 수렴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모이는 경계. 잠깐 니네 미적분 했나? 안 했나? 네. 그 미적분에 보면 뭐 어디에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게 그 부분으로 집중해서 모인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모이는 그런 뜻이고요. 거꾸로 어디에서 퍼져나가는 걸 뭐 한다고 그러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렇게 수학에서 얘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발산형이라는 게 있어요. 발산형이라는 건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흩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흩어지는.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합시다. 네, 발산형 경계에선 판이 어떻게 돼요? 판이 발산형. 여기가 발산형이거든요. 이거 서로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판을 경계로 해서 흩어지잖아요. 발산형 경계에선 판의 생성이 일어나요. 멘틀로 얘기하면 멘틀이 뭐 하는 부위였죠? 멘틀이 상승하는 거예요. 멘틀 상승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음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에 뭐가 일어나요? 판이 내려가면서 녹아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판에 소멸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멘틀도 어떻게 돼요? 하강하겠죠? 그래서 멘틀의 하강부예요. 각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를 요걸 먼저 얘기할게.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들이 생기냐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뭐 해구라든지 혹은 이렇게 그 대륙의 끝자락을 따라서 줄지어진 섬 뭐라고? 호상열도라든지 혹은 스폭산맥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생기고요. 아, 여기를 얘기를 안 했네. 여기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언덕이 생기거든요. 이거 이해 못해요. 지금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솟아 올라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말 야 여기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여기 끝이 약간 이 원래 있었던 기존 지형에 비해서 살짝 어떻게 돼 있지? 올라와 있잖아, 그지? 마치 책이 펼쳐지듯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지형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지형이 생기는데, 이 올라온 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산까지는 아니고요, 살짝 언덕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거를 해령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령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해령과 해령의 사이에 V자 모양의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 골짜기는 어떨까요? 지금 밑에서부터 뭐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멘틀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 골짜기는 온도가 어떻겠니? 살짝 뜨겁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여기를 열의 골짜기라고 해서 열곡이라고 불러요. 근데 열곡도 역시 이게 한 지점이면 열곡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줄지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이 책처럼 여기가 열곡인데 이 열곡이 쫙쫙쫙쫙 이렇게 그 줄지어서 나열됐을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불러? 대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열곡대라고도 불러. 그래서 여기다 쓸 때 지금 발산형 경계에서 뭐가 생기냐면 열곡 혹은 열곡대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가 생기냐면 해령 같은 애들이 생겨요. 저 뭐냐면
멘틀이 올라오잖아요. 응. 이게 밀려요 이렇게. 밀려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만나면요. 뭐가? 저 끝까지 만나요. 이쪽으로 쭉 가면 네.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또 들어가요? 밑으로 깔려요. 그럼 또 들어가고 또 네. 나오고. 네. 그럼 안 한쪽에서 멈춰요? 들어가고 한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안 멈춰요? 계속 나와요? 멘틀이? 여기서는 네.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위치가 조금 옮겨질 수는 있어요. 얘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약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쟤는 저쪽으로 가요? 얘는 이쪽으로 가.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네, 그래서 니네 책에 그게 나와 있나 모르겠다. 아 이건가? 그런 식으로 맞아 그렇게 되고요. 그 한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아마 그림이 쭉 있을걸요. 여기를 그래서 어떤 판은 막 점점 만들어지고 어떤 판은 그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볼까요? 106페이지? 네. 그 106페이지에 보면 C 같은 애들, F 같은 애들은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D 같은 애들은 지금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뭐? 어디가 비어 있어? 뒤에 뭐 가운데가 뭐 비어 있는데요, 바닷물에서? 아니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구멍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냐면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지금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지금? 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여기서 밑에도 막 올라오고 있고. 요거 뭐라고 부른다고 요거? 열곡. 근데 열곡이 지금 줄지어서 쫙 있네. 열곡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군은 어디예요? 해구는 여기가 해구. 저기 들어갔네. 여기 푹 들어간다. 네. 그리고 그 특별히 여기 이거 확대. 확대 되려면? 네, 지워. 필요하면 다시 찍어주면. 그래서 지금 대륙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해구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대륙판이 들어가면서 여기를 지금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이름이 베니호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요 부위를 베니호프대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베니호프대에서 경계면에서 가까울 때는 무슨 지진이 일어나냐면 내가 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네.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륙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네? 근데 이게 지진이 정확하게 일어난 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를 진원이라고 해요. 지진이 실제로 발생한 내 이름이 진원이야. 지진의 근본 원인. 지진의 근본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고? 진원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진원이야. 근데 진원에서 쭉 올라왔을 때 땅 표면 기준으로 여기를 뭐라고 하면 진앙이라고 해요. 이해되냐?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진원이 생겼다. 그럼 이 진원은 또 쭉 올라와가지고 땅 표면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야? 진앙이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왜 예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포항이 진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아니고 포항이 진앙이고요. 그 포항의 밑바닥으로 쭉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원이 있는 거죠. 이해되니? 네. 진원이는 어디에 있어? 땅속. 땅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올라와가지고 이 표면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진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진원과 진앙 사이의 깊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이게 70km 이내에 있으면 가깝다고 해가지고 이걸 천발이라고 그래요. 천벌이 아니고 천발이라고 그래요. 발생했다는 거야. 네. 근데 정말 깊은 300km 정도 이하의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발지진이라고 합니다. 깊은 심자예요. 심. 아니 신발이 아니고 깊은 심자 신발. 네. 그럼 천발과 신발 사이에 있으면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중심 이렇게 부르거든요. 천중심.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데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지진이냐 하면 무슨 지진이냐? 중발이나 신발이라서 이 지진이 일어난 진원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나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지진이 조금 퍼져나가면서 약해졌겠죠? 그래서 중발이나 신발 지진들이 사실 진앙에 도착할 때쯤 되면 많이 그 위력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하필 여기가 바로 그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천발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천발이 발생하면 이 지진 피해 어떨까요? 상당히 좀 세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일본은 이래서도 지진이 세기도 하고 심지어 일본이 나중에 그림으로 보세요. 그게 판이 4개가 합쳐졌어요. 네. 와 진짜 일본은요. 그 위에 보면 북미 대륙판이 있고요. 북미 대륙판이 하나 있고 태평양판이 있고 유라시아판이 있고 필리핀판이 있어요. 미친듯이 판때기가 많죠.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하나만 해도 지진이 많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판이 4개가 집중돼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정말 뭐 지진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일본에서 두려워하는 건 지진도 지진이지만 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갈라진 틈 사이로 뭐가 솟구쳐 올라와요? 화산이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산 피해가 지진 피해, 물론 지진도 피해가 심각한데 화산 피해도 엄청 심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한참 전부터 일본에서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일본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이 하나 있습니다. 후지산이라는 화산이 있거든요. 이거 언제 폭발할까? 그래서 일본이 멸망한다, 일본 멸망 소설이 여태까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 일본 멸망 소설을 일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가 멸망할 거다라는 설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소설들을. 근데 그 소설들마다 매번 나오는 게 후지산이 폭발했다. 그래서 후지산 폭발하면 그게 이제 막 난리가 나죠. 네, 화산재 날아가고 아까 얘기했잖아. 발해가 혹시 왜 망했나 뭐 이런 것처럼 네, 일본도 그렇게 해서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근데 이게 그냥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 폭발의 위력이 얼마 정도 되면 반경 몇 미터까지 대피를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화산대에 뒤집히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피시킬 건지. 그래서 후지산이 폭발할 때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식량을 거기다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재민 발생 지역에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절차가 이렇게 지금 대비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비하면 일본 애들이 그런 매뉴얼들은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대책이 없죠. 네. 그래서 예전에 경각심을 갖자고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폭발해요? 몰라요. 몰라요. 할 수도 있어요. 하면 어떡해요? 백두산이 완전 사화산이 아닙니다. 덜 죽은 화산. 최근에는요 사화산과 휴화산과 활화산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경계 지역에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경계 지역이 있으면, 경계 지역에 산이 속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독도도 화산섬이에요. 독도도 폭발해요? 네. 독도도 화산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산이 폭발할지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 지진과 화산의 위험 국가입니다. 경계면에 속해 있어요. 네. 단 우리나라가 한 요 정도 돼가지고 다행인 거지. 네.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지구과학 쪽이니까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암기할 거 좀 뽑아 봅시다. 사실은 다
지웠다. 판이 발산형, 수렴형이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보존형 경계가 하나 더 있어요. 보존형 경계는 판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판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그럼 판이 엇갈리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엇갈린다고. 엇갈리면 이거는 모인 거야 아니면 흩어지는 거야? 모이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야. 판이 엇갈리는 거지. 예를 들면 야 위에서 내려다본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여기에 자 위에서 내려본 거야. 여기에 열곡대가 일단 있어요. 열곡대. 그럼 열곡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오른쪽 판은 어디로 가겠니? 오른쪽 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령 만들어주고 이쪽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또 어느 쪽 판으로 갈까? 이 판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그런데 요 밑에 보니까 열곡대가 이쪽에 형성됐어. 그럼 이 열곡대를 기준으로 여기는 어디로 가겠니?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사이에 여기는 얘는 왼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서로 뭐 하겠니? 비비적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판이 모이는 거야 아니면 흩어지는 거야? 이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서로 지나가는 거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변화는 있는데 땅이 끊긴 부분이야. 그래서 땅이 끊긴 부분에서 변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얘랑 야 우리 서로 네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서로 엇갈리긴 하는데, 네 근데 모이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판이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판에 뭐가 일어나요? 보존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형 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야. 지형 이름은 뭐라고요?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환단층이 어디까지 변환단층이냐면요. 여기도 일부 변환단층이 있어요. 아니 잠깐 여기는 왜 변환단층이죠? 여러분 이 판 지금 여기 위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얘도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같은 왼쪽으로 가더라도 속도가 다르면 변환단층입니다. 이렇게 가야 느리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가 얘 출발.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얘는 인제 출발.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지. 정말 얘도. 야 봐봐. 선생님이 손을 얘도 이쪽으로 보낼 거고 얘도 이쪽으로 보낼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게? 속도가 다르잖아. 그러면서 비벼진다고. 근데 왜 나중에 출발하는 데가 더 빨라요? 그건 모르지. 모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해령에서 가까울수록 요 가는 속도가 좀 빨라요. 얘는 해령에서 만들어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좀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졌을 거거든요. 딱딱하면 잘 안 밀려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조금 느린 상태고 여기서 멀었으니까 머니까 좀 느린 상태고 얘는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놈일 거 아니야. 아주 말랑말랑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매번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1년마다 얼마씩 움직이는지 이거 다 연구하긴 하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2학년 가서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는 경계가 총 몇 개처럼 보여요? 3개처럼 보입니다만 아주 과감하게 저는 6가지를 구별을 하겠습니다. 이걸 또 다시 나눕니다. 또. 자, 발산형 경계 2개로 나눠서 대대 발산과 해해 발산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저거 적었는다. 3번 적. 뭐가 3번이요? 표 그려놓고 3번 적고. 누구랑 지금 발산하고 있다고? 대랑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발산이 있어요? 해해 발산이 있어요. 네. 당연히 해해 발산에서는 해령이 생기고요. 열곡대가 생깁니다. 근데 대대 발산은 이건 바닷속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라는 말을 쓰지를 못해요. 대신 대령 좋은 발상인데 근데 그냥 열곡대만 쓸 거예요.
대표적인 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저기 106페이지 같은 데서 이제 지구에서 한 곳씩은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대대 발산의 대표적인 게 그 아프리카라는 대륙 아세요? 네. 아프리카의 약간 동북쪽에 보면 동아프리카 열목대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그 저기 우리나라 그 정글의 법칙 팀인가? 거기서 한번 여기 찾아갔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열목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밑에서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멘틀의 상승이 일어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올라오는 지면의 열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를 딱 지나갈 때 무슨 짓을 하셔야 되냐면 신발을 여러 켤레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신발이 점점 데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신발을 아끼기 위해서 맨발로 갔다 발에 화상 입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는데 2시간 정도 지나면 누군가가 꼭 타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삐비빅 삐비빅 알람이 울려요. 아니, 실제로 정글의 법칙 갔을 때도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삐비빅 삐비빅 알람 울리면 전부 다 같이 뭘 해줘야 돼? 신발을 갈아 신어요. 왜 갈아 신느냐? 그 신발 계속 신고 가다 보면 신발 밑창과 위창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본드가 녹아요. 네, 그래서 신발 갈아 신고 그 다음에 그 신발을 식히면서 가야 돼요. 안 식히면 그 신발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붙이요. 붙여서 굳혀야죠. 맞아요. 네, 굳히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쩍 떨어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식히는 거죠. 네. 재밌. 팔 아프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 해령은요, 요건 해가 발산되는 건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도. 네, 어디 있냐면요, 남아메리카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하고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되게 닮았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바다, 그걸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대서양 알아요? 네. 네, 좋아요. 네. 대서양이 사실은 지금 갈라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서양이 갈라지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 멕시코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브라질이 있는데 이 브라질의 요 동쪽 해안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영국이 있고 여기 뭐 중동아시아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프리카의 요쪽 서쪽 해안선하고 이게 두 개가 되게 닮았어요. 네, 근데 닮은 이유가 여기 사실은 얘가 이렇게 내가 지금 그림을 잘못 맞춰서 그래. 네, 이게 조금 더 위로 가야 돼. 네. 여기 닮았는데 이 사이가 지금 서로 뭐 하고 있는 중에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누구냐면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서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넓어질 거예요. 진짜요? 네, 계속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빠르게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1년에 한 5cm 정도. 네. 근데 태평양은 점점 줄어들 거고요. 대서양은 점점 넓어질 겁니다. 나중에는 그다음, 대서양이 되게 넓은 바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몇 년이 좀 오래 걸려요. 많이 오래. 그다음 수렴형 경계는요, 총 3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뭐뭐 나눌 거냐면요, 네, 대를 제가 먼저 썼네요. 대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서로 부딪혔어요. 근데 여러분 대대는요, 충돌을 할 때 둘 다 대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밑으로 깔리지는 못해요. 왜 못 깔리냐면 둘 중에 밀도 차이가 조금이라도 큰 놈이 밑으로 깔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껍다 보니까 두꺼운 놈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두꺼운 애들이 두 개가 부딪히면 그냥 두꺼우니까 서로 이 힘겨루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충돌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충돌형. 그래서 이 충돌형은요, 지진이 제일 깊은 지진이 안 생겨요. 밑바닥을 긁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면 스폭산맥이 주로 생기죠. 이렇게 생긴 스폭산맥이 여러분 아시는 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네, 그게 속해 있는 바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럼 대륙하고 해양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대륙하고 해양 중에서 누가 더 무겁다고요? 해양이 더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양이 밑으로 깔리면서 뭐가 일어나요? 섭입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섭입이 일어났을 때 천중심 이러면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해양과 해양이 부딪혔어요. 근데 이거는요. 둘 중에 아주 조금이라도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깔려요. 왜냐면 이건 종이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종이랑 종이가 서로 이렇게 아주 얇은 애들이 서로 부딪히면 이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밑으로 깔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섭입형이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깔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대가 너무 두꺼워서 못 깔린 거예요. 네, 요거는 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둘 다 뭐냐 하면 둘 다 섭입형이에요. 이게 섭입이라는 게 한쪽으로 깔려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섭입형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런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해구 생기고 해구 생기고 호상열도 생길 수 있고요. 대류판이 있으면 이제 스콧산맥도 생길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지역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난 게 바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일본 해구. 여기가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둘 다 바다였는데 거기에 다시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바로 여기인데요.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이 만난 거기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가장 깊은 바다입니다. 보통 바다의 평균 수심이 한 5,0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10,000m를 넘겨요. 거의 한 11에서 13km 정도로 얘기하는데 11,000에서 13,000m 정도 깊이에요.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그 다음 이 판의 보존형 경계는요. 이거는 여러분 아까 그림 다시 해령이 있고 해령이 있을 때 해령 사이사이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변환단층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변환단층은 요 그 수렴형 발산형 경계 근처에서도 변환단층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기다란 변환단층이 하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변환단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대륙판인지 해양판인지 안 따져도 돼요. 그냥 다 생겨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뭐가 생긴다고? 변환단층이 생기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변환단층이 어디 있냐면요. 그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서쪽에 가시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고요. 네, 뭐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거기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적을 때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산 안드레아스라고 적는데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 네, 사실 이게 발음이 산이 맞나 싶어요. 네. SAN이거든요. 니네 저기 산프란시스코라고 발음하지는 않잖아. 요게 그 저기 뭐 의미가 있던데.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걸 산 안드레아스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 발음은 샌 안드레아스예요. 이거 무슨 영화도 있어요. 그 저기 뭐지? 그 미국의 마동석 같이 이렇게 좀 덩치 좀 좋고 이렇게 대머리인 사람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그 영화 제목 자체가 바로 샌 안드레아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진의 격변 속에서 하여튼 세계마다 다 자기네들이 멸망한다는 그런 소설을 되게 많이 짓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가 갑자기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거기 지진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빌딩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건물들이 막 무너지는 그 와중에 그 대머리 아저씨는 살아남는 거죠. 막 헬기를 타고 막 내려가더니 막 아들을 구하고 막 모르겠어요. 하여튼
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재난 영화. 네. 세계는 다 멀쩡히 아니 멀쩡한 게 아니라 세계는 다 뒤집어졌는데 아 자기들만 멀쩡히 살아남아가지고 네. 또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보태야죠. 이제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막 사람들이 막 괴물로 변하는 좀비가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막 영화를 항상 만드는 것 같던데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암기 되세요? 이해는 됐어요. 어? 이해는. 아 이해는 됐어요? 배울 게 너무 네. 많아요. 여러분 여기는 지구과학 파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외워야 돼요.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네. 서아가 있었으면 서아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서아가 이번에 여기 시험 봤거든요. 아 진짜요? 서아 시험 잘 봤더라고요. 대박. 잠깐 보고 있니? 네. 부럽다.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 문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되게 받은 것 같다. 다음 질문. 물리스 문제 좀 어렵겠네. 너무 아! 여러분 이거 체크합시다. 아 내가 그걸 얘기하는데 있잖아. 지진 있잖아. 지진이 아까 베니오프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기 그냥 깊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얕은 깊이 70km 이내에서 일어난 지진은 뭐라고 불렀어? 천발. 그다음에 70에서 300 사이는 뭐라고 불렀냐면 중발. 300보다 더 깊으면 신발 이렇게 불렀거든. 네. 그런데 모든 천발 지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은 전부 다 얘도 천발 지진이 있고요. 얘도 천발 지진이 있고요. 모든 천발 지진은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요. 모든 판의 경계에서 전부 다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땅이 갈라지면서도 지진은 일어나요. 근데 땅이 갈라지면서 일어난 지진은 쭉 갈라지는데 그 지진이 깊은 데서 발생하는 지진은 아니겠죠. 그런데 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깊은 곳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충돌형 경계에서는 중발 지진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중발 지진이 있고 중발 지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발 지진이 있다 이러면 중발 지진이 나타났다 이러면 일단 무슨 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야. 그러니까 다른 보존형 경계는 1000발만 있어. 여기도 1000발만 있고 1000발만 있어. 그러니까 중발 지진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수렴형 경계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거기서 충돌형은 여기서 지진하면 1000발, 여기서 지진하면 중발인데 밑바닥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없어요. 왜요? 섭입이 안 일어났거든.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놈이 밑으로 깔고 들어가면서 이게 1000발, 중발, 신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1000발하고 중발만 있지 무슨 지진이 없어요? 신발 지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발 지진이 나왔다 그거는 그 중에서도 수렴형 경계 중에서 누구여야 된다? 섭입이 일어났을 때만 신발 지진이 가능하다. 근데 중발은 어떻게 돼요? 대리폰이 워낙 두꺼워서. 그러니까 위에서 좀 부딪히면은 좀 위쪽에서 충돌하면 1000발, 밑에 쪽에서 충돌하면 중발인데 아예 밑바닥 쪽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많이 이해됐나요? 왜 없어요? 아니. 이런 커다란 땅덩어리랑 이런 커다란 땅덩어리가 충돌을 했다고. 네. 근데 이쪽에는 이런 커다란 땅덩어리를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네. 그러면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야? 1000발. 여기서 일어나면 중발. 여기서 일어나면 신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 밑에를 긁을 수가 없잖아. 이해되니? 네. 네. 그래서 여기 신발 지진은 누구의 흔적이야? 이거는 섭입형의 흔적이고요. 다음 화산. 화산은요. 화산이 안 일어나는 곳을 외우세요. 안 일어나. 화산이 어디가 없냐면요. 일단 변화단층은요. 마그마가 잘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생성되려면 압력의 변화가 있더라든지 온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의 변화가 없고 압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단층은 스쳐 지나가니까 압력이 그렇게 바뀔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화단층은 화산이 없어요. 변화단층은 화산 없고요. 또 어디도 화산이 없냐면요. 저 대대 충돌일 때도 화산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 네. 아까 누가 물어봤었네. 이거는 물이 섞이지가 않아요. 멘트 속에 물이 섞여야 뭐 마그마가 만들어지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갑자기 압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없고 네, 누가 상승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마그마가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화산 폭발이 없는 지형이 어디예요? 대대 충돌형 화산 폭발 없습니다. 또 어디 화산 폭발 없어요? 변환단층에서 화산 폭발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만 좀 외워두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 통째로 외워두세요. 대대랑 해해 둘 다 없어요. 어? 화산. 대대 충돌일 때 없다고요. 해해는 있어요. 해해는 화산 폭발해요. 호상열도도 생겨요. 호상열도가 생겼다는 것은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부딪히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으면 마그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마그마가 생기는 조건이 총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2학년 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 할래요. 이 마그마가 생기는 거 2학년들도 어려워해요. 마그마가 생기는 거. 마그마가 생기는 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 떨어지면 생겨. 아 맞네. 네, 압력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순물이 섞여 들어올 경우. 물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열받아서. 그럼 쟤는 불순물이 없어서. 대대니까 서로 섞일 일이 없죠. 특히 그 말하는 불순물이 누구냐면 해양 지각, 해양판 속에 스며들어 있던 물 같은 거예요. 물이 멘틀에 스며들면 불순물이 생기면서 녹는 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마그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직접 현무암질 마그마가 뜨거웠는데 이게 화강암질 마그마를 녹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멘틀의 상승 부위가 아니에요. 멘틀의 상승 부위가 아니니까 뜨거운 물체가 없어요. 안 뜨거워서. 안 뜨거워서. 네. 그래서 셋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화산 폭발이 없습니다. 마그마가 안 만들어졌어요. 어렵다. 더 외워야 된다. 지금밥 너무 어려운 거. 난 지금 폭파시킬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